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워너비 밀떡이 되고 싶은 한보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밀리터리 비터커 김도영 군사평론가입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자, 얼마 전에 이제 아덱스가 개최가 되었고요. 아덱스에서 필리핀 군 관계자들이 방문을 해서 KF-21 비행을 지켜봤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필리핀이 현재 이 KF-21을 도입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라는 해외 보도도 나오고 있던데요. 자, 먼저 현재 필리핀의 공군 상황에 대해서 짚어보고요. 왜 KF-21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지도 짚어보죠. 현재 필리핀 공군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네. FA-50 PH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12대가 있었는데 한 대가 추락하면서 지금 11대가 남아있고요. 그 12대를 이제 추가로 도입할 계획, 요거까지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브라질제 슈퍼투카너, 요거는 제트기가 아니라 프로펠러기. 이름 네. 귀엽다. 슈퍼투카너. 네, 6대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탈리아제 훈련기인 AS-211, 요게 FA-50이 들어가기 전에 필리핀 공군의 유일한 제트기였습니다. 이게 4대 정도 있는데 이 중에 일부는 그냥 예비역으로 돌려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은 말할 나위도 없고 주변국에 비해서도 전력이 형편없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던 F5 그다음에 F8 크루세이더도 운영한 적이 있었는데 필리핀의 경제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모두 다 퇴역시키거나 아니면 폐기 처리됐고 현재는 이제 요 정도 있다가 FA-50을 도입하기 전까지는 공군이라는 게 거의 존재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상황이 안 좋아졌죠. 중국이 영해 분쟁을 일으키면서 계속 압박을 하니까 군사력 증강 프로젝트, 이걸 이제 호라이즌 프로젝트라고 부르는데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단계로 하면서 전력 증강 사업을 했잖아요. 네. 이러면서 지금은 호라이즌 3, 약간 이제 계획이 좀 변경돼서 리 호라이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긴 하는데 그냥 호라이즌 3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면서 여기에 신규 중형 다목적 전투기 사업 MRF, 네, MRF 사업을 네. 추진 중에 있고요. 이 와중에 우리나라의 아덱스에 참가했고 그다음에 여기서 KF-21의 시범 기동, 이번에는 그냥 일반 비행이 아니라 고기동 시범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매우 감탄했다. 아울러서 필리핀 공군 대표단이 조달 담당자를 주축으로 카이 관계자를 만나서 기술 사양 그리고 금융 옵션 그다음에 유지 보수라든지 현지 조립 라인들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는 저거 살까 말까 이 정도 를 넘어서 자 저걸 사면은 얼마를 써야 되고 그다음에 저걸 들여올 때 이거 유지보수 어떻게 하지? 막 이런 것들까지 얘기가 나눴다는 건 조금 더 진전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이제 같습니다. 상담을 받은 거잖아요. 네. 아, 차 참 예쁘다 하고 네, 네. 있다가 이제 차 사러 검사 이제 그러니까는 상담 받으러 간 네, 지나가다가 단계까지. 유리창 너머에 저 차 이쁜데 맞아요. 하다가 어느 날 돈이 생겨서 문 열고 들어가서 그렇죠. 딜러한테 얼마예요 그렇죠. 이거? 대충 얼마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 단계까지 왔다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건이 잘 맞으면 그렇죠. 결제하는 거죠. 네. 그래서 참고로 이번에 이제 아덱스 같은 경우에는 킨텍스에서 한 번 했고 이제 서울공항에서 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서울공항에서 할 때 이제 시제기 2대가 와서 시범 비행을 선보였는데 저도 뭐 22년도부터 봤으니까 그래서 올해까지 사실 KF-21 비행하는 걸 거의 다 봤는데 그 작년에 KF-21 1000회 시험 비행 달성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 2000회로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투기 개발을 하다 보면 이게 비행 영역이 첫 비행은 어떻게 보면 아기가 네. 첫 걸음을 떼는 네. 그런 과정이고 이제 1000회를 하면서 비행 영역이 많이 넓어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비행을 할 수 있는 공간이나 기동할 수 있는 구간이 굉장히 지금 커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23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완전히 다른 전투기 같은 기동을 하게 된 그런 상황이고 아마 내년에 2000회 하면 지금보다도 오히려 더 발전된 기동을 보여주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도 연관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 모르시는데 그 서울공항에서 할 때 일종의 이제 데이터 수집하는 차량도 같이 왔어요. 기동 보여줄 때 그 데이터를 지상으로 다 보내줘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반영해서 또 소프트웨어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기도 하고 해요. 근데 그 차량이 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멋있다. 똑똑하다. 나는 그걸 알아보신 김윤님 더 대단한 것 같아. 그게 이제 사천에 가보면 그 연구개발동 있어요. 거기에도 그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비행을 하면 그 정보가 다 옵니다. 와. 네, 그렇게 했는데 근데 저는 요번에 이제 그 한 보면서 야 조만간 이제 사실 저도 이제 아덱스에서 필리핀 군각에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육해공 해병대까지 다 왔으니까 요번에. 근데 만약에 지금 이제 정명 작가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이제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단계로 좀 가고 있는데 여기서 쐐기를 박을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비행기를 타보는 거. 그치. 왜냐하면 UAE도 타보고 폴란드 공군처럼 타보고
이제 필리핀 공군참모총이 와서 타보면 아, 이건 거의 이제 3분의 2 지점까지 가는 거다. 맞아. 네. 시승하고 좀, 나면 네. 못 물러. 시승까지 가버려요. 네. 그 그러니까요. 단계로 지금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아. 네. 대출 알아보고 있는 단계. 네, 네. 그런데 이제 필리핀이 물론 그렇게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관심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우리만 보지는 않을 거잖아요. 네. 경쟁 기종들이 있을 맞습니다. 것 네. 같아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 그 경쟁 기종에 비해서도 우리 KF-21이 좀 필리핀한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필리핀에서 KF-21 얘기가 나왔을 때 사람들은 야, 아직 시험 비행도 제대로 안 끝났는데 너무 그러지 마라라는 식의 얘기가 있었는데 상황이 점점 묘하게 네. 이쪽으로 몰려오고 있는 게 필리핀이 처음 도입하고 싶었던 건 사실 지금도 F-16V예요. 아, 그래요? V. 네. V 버전인데 미국? 네, 미국의 F-16.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사용했고 그다음에 필리핀의 제일 동맹국이 사실 미국. 그다음에 다시 필리핀에 미군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 연합작전이라든지. 만약에 중국이랑 문제가 생기면 필리핀은 미국이랑 같이 하지 않으면 싸움에서 이길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의 동맹 작전을 필요해서는 F-16V가 필요한데 문제는 얘는 돈이 있다고 해도 줄 서야 돼요. 줄 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F-35를 생산하는 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많이 만들지도 않고 그래요? 이미 다른 나라들이 다 줄 서 있어서 네. 돈을 내도 언제 올지 번호표를 몰라요. 번호표를 뽑아야 됩니다. 얼마 전에 대만에서 주문한 F-16V가 또 밀렸다. 라는 또 밀렸다. 또 밀렸다. 네. 네, 이젠 뭐 뉴스거리가 아니에요. 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게 있었고 그 다음에 관심을 기울였던 건 사실 스웨덴 사부의 그리펜이었습니다. 그리펜은 필리핀 관계자가 저기 유럽의 사부사 가서 협상을 진행했다는 얘기도 좀 있었는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F-16V보다는 필리핀 현실에는 그리펜이 나을 수도 있는 게 상대적으로 유지 보수비도 적고 그 다음에 소규모 작전에 훨씬 특화된 그런 버전이기 때문에 그리펜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겠죠. 그런데 아마 협상 과정에서 문제, 그러니까 자금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현지 조립 생산 뭐 이런 문제에서 좀 틀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가 나온 게 이제 KF-21인데 KF-21에 필리핀 공군이 조달하고 싶은 연도가 20년대 후반이거든요. 27, 28, 29. 그러면 우리가 블록 2가 이제 막 선보일 시점, 그러니까 멀티롤 버전이 나올 때쯤이 네. 되는 것 같고, 그리고 KF-21은 다른 두 기종에 비해서 주문을 하면 빨리 납품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 버전 계약하는 중이고 있고 카이가 지금 빨리 팔아야 돼. 물론 한 12대에서 14대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것도 빨리 팔아야죠. 네, 그리고 필리핀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가 만든 FA-50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F-16이라든지 그리펜을 사들이면 네. 물론 기지나 이런 건 다 지어야 되지만 운영 관련해서도 신규 인력을 별도로 데리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교육을 하는데 이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FA-50을 도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유지 보수라든지 운용이라든지 뭐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비용이 적게 될 수 있고 빠른 배치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또 엔진이라든지 이런 게 미제이긴 하지만 뭐 미국이 승인 안 해줄 리는 당연히 없게 되는 없다. 거죠. 그래서 20년대 후반에 만약에 필리핀이 자금 문제라든지 이런 거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면은 우리나라 처음 파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이제 많이 낑가 주죠. F-16V는 좀 줄 서세요 줄. 저기 밖에 줄 서는 거 안 보여? 줄 서 줄. 이렇게 하고 그리펜은 지금 브라질에 36대 추가로 구매할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150대. 12대 14대 산다고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 죄송한데 저기 VIP들 기다리고 계시니까 조금만 나중에 상담 드릴게요. 예. 이게 예전에 사부에서 그 사부 한국지사에서 행사 같은 게 있어서 갔을 때 네. 제가 그리펜의 후속 기종 계획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쪽 대답은 그리펜 잘 팔리고 있는데 지금 당장 계획이 없습니다. 굳이. 네, 굳이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물론 이제 저 같은 일반인한테 다 오픈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도 필리핀 입장에서는 한국의 KF-21이 현재로서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우리로서는 인도네시아를 대체할 수 있고 또 동남아라는 지역의 어떤 특성상 우리가 이제 계속 협력을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서로 윈윈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좀 더 추가를 하자면 지금 이제 필리핀이 사고 싶어하는 모델은 F-16 블록 70, 72 이 모델인데 이게 과거에는 록히드 마틴 텍사스에 있는 포트워스 공장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포트워스 공장이 이제 F-35 라인을 확충하면서 이제 F-16 라인을 줄였고 이거를 다시 이제 그린빌리라는 데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린빌이
지금 이제 F-16을 만들고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TF-50N 했잖아요. 네. TF-50N이 선정되면 이제 그린빌에서 만듭니다. 네. 근데 그린빌이 지금 이제 거기서 F-16을 만들고 있는데 좀 약간 헤매는 것도 있고 이제 F-16도 공급망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대만에서 난리가 난 게 뭐냐면 1호기 나왔어. 대만 공군용 이제 F-16 블록 71호기는 나와서 세레모니도 했어요. 로라고 행사했는데 비행기가 안 와. 안 와? 안 와. 비행기는 있는데 안 와. 어디 왜 안 와요? 그게 문제가 생겨요. 이게 만든 다음에 네. 자동차도 이제 다 만든 다음에 시험 테스트를 하잖아요. 네. 그게 늦어지는 거야 또. 아. 그래서 라인에는 다 걸려 있는데 그게 늦어지다 보니까 인도가 안 되고 있고 답답해. 또 한 가지로는 이제 필리핀이 생각했던 거 뭐는 이제 FMS로 지금 하려고 대외 군사 판매로 하려고 협상을 좀 하는 것 같은데 가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필리핀이 생각하는 가격보다 좀 비싼 것 같아요. 필리핀 관계자 그 얘기를 했죠. 미군 그 가격표대로 하면 네. F-16은 2대밖에 못 산다.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풀옵션 때린 그렇죠. 거고 지금 이제 가격 협상을 하고 있는데 협상 가격이 필리핀이 원하는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문제가 있고 반면에 이제 그리펜은 지금 이제 한 대당 가격이 뭐 대략적으로 추산했을 때 그리펜 뭐 EF형 네. 한 1,000억 원 정도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F-16 블록 70은 좀 멀어져 가고 있고 네. 그리펜 EF하고 KF-21이 약간 이렇게 두 개가 지금 붙는 상황. 그러니까 전에는 필리핀 쪽에서 갑자기 F-16 블록 70이 굉장히 이거 살 것처럼 했는데 네. 또 상황이 바뀐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리펜 EF하고 우리 이제 KF-11이 이제 점점 붙는 상황이 됐는데 그리펜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네. 무장은 사실 똑같아요. 우리가 공대공 무장은 그리펜도 미티어하고 그렇죠. AI 네. 미쳤어요. 똑같이. 네. 근데 이제 그리펜이 강점이 뭐냐면 단발이잖아요. 그렇죠. 그 운영 유지 비용이 싸. 맞습니다. 쌍발보단 싸. 엔진이 하나니까. 네. 우린 두 개잖아. 근데 그 문제가 엔진 있죠. 2개면 더 좋은 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비용 장점도 말고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필리핀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주변이 다 바다잖아요. 네. 그 쌍발이 유리하죠. 오히려 해상 작전할 때는 유리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좋네요. 하나가 나갔을 경우에 네. 이제 그러네요. 하나가 있으니까. 좋네. 근데 문제는 요즘 단발 전투기들이 옛날처럼 사고가 잘 안 나. 그래요? 네, 그렇게 돼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KF-11은 지금 이제 뭐 970억이라는 얘기도 있고 제가 봤을 때 이제 900억에서 1,000억 사이 네. 블록 1이. 근데 블록 2로 넘어가면 좀 비쌀 수도 있어요. 왜냐면 더 붙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현재 가격이나 운영 유지 비용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제 그리펜 EF가 좀 앞서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도 카드가 있어. 오, 없는 건 아니야. 그래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필리핀에 퇴역한 함정도 계속 주고 그렇죠. 있죠. 네. 네. 지금 필리핀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해군이 쓰고 있는 장보고 209급. 209급 좀 아. 제발 좀 주세요. 네. 아. 우리는 그게 사실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블록 1을 그러니까 옛날 라팔이 이제 이런 방식에서 네. 우리 에펙 사업 때 그렇죠. 그때 이제 라팔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제 공대지 공대함 이게 다인물을 못 했거든요. 맞아요. 네. 초창기는 이제 공대공밖에 안 했으니까. 그럼 사면 나중에 업그레이드 해줄게. 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도 우린 접근할 수 있죠. 그렇죠. 블록 1 먼저 주고 급한 네. 대로 쓰시고 업그레이드 되면 우리가 교체해 드릴게요. 네. 무상 교체. 어차피 네. 소프트웨어하고 EOTGP만 달면 그렇죠. 되니까 네,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제한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필리핀에 확실하게 이제 KF-21의 첫 수출을 성공시키려면 좀 프로모션을 좀 잘 그렇죠. 네, 짜야 네. 될 것 같기는 한데 우리가 또 이제 KF-21이 필리핀에 들어간다, 네. 수출이 성공한다라고 했을 때는 필리핀에도 전력적으로도 좀 좋은 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뭐 적당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필리핀이 제대로 된 제공용 전투기를 처음 손에 넣는 몇십 년 만에 손을 넣게 되고요. 최소한의 제공권. 네. 그러니까 이제 수도인 마닐라를 비롯해서 분쟁이 벌어진 마닐라보다 중요한 게 공군 기지예요. 활주로 박살나면 다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활주로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망이 제공된다. 그리고 미군이랑 전쟁하는 나라들이 항상 써왔던 게 이제 항공 유격전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한 대를 살짝 띄워서 매복했다가 싹 쏘고 튀는. 네, 이런 개념은 지금도 네. 사실 유용한 개념이기 때문에 필리핀이 이런 방식을 좀 사용할 수도 있고 또 하나 최근 미군의 자산들이 필리핀에 배치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중거리 미사일 발사 시스템인 타이폰 시스템. 지금은 이제 토마호크랑 SM6 정도 쏠 수 있긴 하지만 다른 미사일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은 대한 미사일 버전 같은 걸 사용하게 되면은 중국이 만약에 필리핀과 분쟁이 본격적으로 벌어져서 뭐 이제 타격을 해야 되겠다라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 타이폰 시스템. 미군 건 못 건드리겠지만 네. 이런 것들일 텐데 요거를 방어하기 위한 것도 가능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필리핀의 경제 사정이 나아지면은 전투기를 더 도입할 수 있잖아요. 더 도입해서 만약에
2개 대대 정도만 배치하게 되면 한 20대 40대 정도 되면 그 중국 공군이나 다른 나라 공군도 그만큼 전력을 투입해야 되니까 사실 네. 조금 옛날 같으면 그냥 마음대로 물대포 쏘고 막 들이받고 이랬는데 지금은 물대포 쏘면 미사일 날라올 수 있겠는데? 라는 이런 지점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지점들이 아마 필리핀의 안보 환경에 큰 도움이 될 거고 미국이나 스웨덴이 가지지 못하는 그런 장점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미 많이 지원해주고 있고 앞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지점들이 스웨덴이나 미국이 가질 수 없는 우리만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이거는 또 이제 추가적인 내용인데 필리핀이 KF-21뿐만이 아니라 그 에이펙에서 필리핀 대통령이 한국 잠수함 도입을 논의한다라는 내용도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또 어떤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저기 캐나다의 카니 총리 때문에 좀 묻히긴 했는데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도 오셨어요. 하나오션에 네. 와서 잠수함을 좀 둘러보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오션 경영진과 만나서 잠수함 기지를 설치하게 되면 유지 보수 운영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또 이제 시뮬레이션 관련돼서 얘기 나눴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전시장 지나다 보다가 문 열고 들어와서 얼마예요? 라는 정도까지는 이제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제한된 모델도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필리핀의 제한된 모델은 한국 해군의 KSS-3 배치 2급 그러니까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정도로 얘기가 되고 있고 이걸 바탕으로 설계된 3,000톤급 잠수함 그러니까 KSS-3 PN 이라는 이제 명칭까지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그다음에 AIP, 그러니까 공기부려 추진 시스템 등이 들어간 최신형 디젤 잠수함입니다. 그리고 그 디젤 잠수함 중에서 수직 발사관 체계를 가진 잠수함이기도 해서 필리핀의 제해권을 지키는데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리핀의 제해권을 지킬 때 수상함도 중요한데 지금 필리핀 해군의 수상 전력은 사실 중국 해군의 수상 전력에 비해서 네. 되게 부족하거든요. 계속 확충하고 있긴 하지만 잠수함도 얘기가 달라지는 거라서 잠수함을 도입하게 되면 제해권 방어에도 큰 도움이 될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짧게 제가 그래서 지금 이제 잠수함도 있고 지금 호위함 사업도 계속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페루의 HD현대중공업이 제안한 HDF 4000인가? 지난번에 제가 살짝 말씀드린 LIGX1 레이더단. 그렇죠. 네. 그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이 밖에 이제 FA50도 지금 이제 한 대 추락해서 11대가 네.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성능 개량 사업을 또 하려고 해요. 지금 필리핀이 우리나라에 하는 게 엄청 많죠. 그러네요. 아주 네. 아주 5글자로 시작되는 어떤 나라랑 다르게 아주 우수한 우량 고객이에요. 이 고객이 지금 우리 물건을 많이 안 산다고 그럴 게 아니라 필리핀도 경제 사정이 나아지고 자금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으니까 우리도 성심성의껏 이렇게 잘 공급해주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이제 필리핀이 FA50을 도입한 이유도 사실 중국 때문이었어요. 그때 이제 남중국해 문제가 점점 커지니까 중국이 자꾸 치고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FA50 사업을 진행을 한 거였고 네. 그래서 이제 MRF 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수출금융 지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MRF 사업 관련돼서 필리핀 내에서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 야 이거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요거를 우리가 얼마만큼 잘 해주느냐 그것도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우리가 필리핀에 이제 우리 퇴역한 장비들 많이 이제 보내줬잖아요. 아마 이제 필리핀 잠수함 사업 관련해서 관건은 그거라고 보여져요. 지금 한국 해군이 지금 빠르면 이제 209급 잠수함들이 이제 퇴역을 해야 됩니다. 그죠. 네. 뭐 해군 관계자분들도 그런 얘기 하는데 퇴역해서 나오는 걸 좀 이제 좀 달라. 네. 그게 굉장히 큰 게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해주면 수출금융 지원이나 우리 퇴역하는 장보고 잠수함을 뭐 지원해준다. 그러면 좀 우리가 유리한 고지를 점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뭐 한 번에 많이 사주는 고객도 좋지만 작지만 꾸준히 그럼요. 자주 사주는 네. 고객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필리핀이 우리 한국 방산에 있어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 같고요. 자, KF-21이 과연 첫 수출에 성공을 할 수 있을지 만약에 필리핀으로 그 첫 수출이 이뤄진다면 우리는 돈 많이 벌어서 좋고 필리핀은 또 강해지니까 그렇죠. 좋고 서로 또 윈윈 할 수 있는 그 순간이 될 것 같으니까요. 또 새로운 소식 있으면 저희가 발빠르게 전달해 드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새로운 소식 들고 들어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